따라서 암 환자가 청국장을 섭취할 때는 끓여 먹는 것을 권장한다. 대신 청국장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의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이 끓기 시작하고 청국장에 들어가는 각종 채소가 익은 후에 마지막에 청국장을 넣는 게 좋다. 한 연구에 따르면 암 환자에게 셀레늄을 하루 100g씩 일정 기간 투여한 결과 사망률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단 셀레늄은 필요 이상 복용하면 중독 등의 부작용이 있고 몸 밖으로 쉽게 배출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셀레늄이 부족하면 노화가 촉진되고 발암세포의 생성이 늘어나며 고혈압, 심장병, 심근경색, 근육약화, 간세포의 기능 저하 등이 발생하므로 청국장을 통해서 셀레늄의 섭취를 늘릴 필요가 있다. 자신의 암 투병기를 기록한 암을 넘어 100세까지의 저자 홍영재 박사님께서 소개하는 청국장을 이용한 건강 식이요법.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책의 핵심 내용만 쏙쏙 빼서 전달해드리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청국장 100세 건강법입니다. 이 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볼까요? 청국장 100세 건강법이고요. 지은이는 홍영재 박사님이십니다. 홍재 박사님이시고요. 이분이 또 특이한 점이 암을 2번이나 두 가지 암을 극복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또 이분이 그 암을 극복하면서 이 청국장으로 극복한 사연 때문에 그러신지 몰라도 이렇게 본인이 직접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다가 이렇게 홍영재 장수 청국장이라는 이걸 갖다가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확인해 보니까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으면 보통 분들에게도 이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청국장, 홍영재 장수 청국장을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럴만 하죠. 이분은 암을 2가지 암을 동시에 앓을 때에도 청국장으로 극복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청국장이 새로운 생명을 준 그런 고마운 음식이겠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이러면 혼날 텐데요. 참 편한 곳은 서울 문화사입니다. 이 책은 이제 자신이 청국장을 먹게 된 사연부터 시작해서 청국장에 들어있는 각종 영양소와 항암물질에 대해서 소개했는데요. 청국장을 접하면서 증상이 호전된 실제 사례들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자들이 실제 사용했던 청국장 식이요법 식단과 함께 청국장 제조법까지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너무 복잡해서 복잡하기보다는 오늘 소개할 시간이 안 돼서 다음번에 하고요. 다양한 청국장 요리 등도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청국장 섭취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같이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청국장 난 이렇게 먹었다. 당신 괜찮아요? 더 먹을 수 있겠어요? 라고 처음 이모님들의 손을 빌려서 청국장을 끓여온 아내는 한 숟가락을 무리 없이 넘기는 나를 보며 물었다. 이제 암으로 투병하실 때였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드시게 한 거죠. 암 투병을 하며 매번 음식을 넘길 때마다 구토 증상에 괴로워하던 내 모습을 지켜봤기 때문에 걱정이 앞선 것이다. 그러나 기호도 잠깐 아내는 다른 음식들에 비해 2배 가까운 양을 무난히 섭취하는 나를 보고 놀랐다. 나 역시 놀라기 마찬가지였다. 음식을 먹을 때 항상 뒤따르곤 했던 구토 증상이 훨씬 미약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무된 나와 아내는 시험삼아 다음 날에도 청국장을 먹어보기로 했다. 그 전에 담당 의사에게 청국장을 지속적으로 섭취해도 암 치료에 해가 없는지 문의해본 결과 먹을 수만 있다면 영양학적으로 청국장만한 음식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였다. 다행히 다음 날도 청국장을 먹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을 연장해가며 청국장을 입에 댄 지 일주일이 경과됐다. 그러자 확신이 생겼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청국장이 암 투병을 하는 내 입에 맞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그때 이후 암 투병 기간 내내 청국장은 내 식단에서 빠진 적이 없다. 다른 음식은 암 발병 전에 느꼈던 맛을 전혀 느낄 수 없었지만 청국장만큼은 예전의 구수한 맛이 그대로 느껴지고 먹고 난 후에도 구토 증상이 느껴지지 않으니 청국장에 손이 가는 것은 당연지사였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렇게 청국장을 먹었던 것은 고통의 완화를 원하는 내 육체의 본능적인 선택인 듯하다. 후에 본격적으로 청국장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에 의하면 임산부가 입덧이 심할 때나 숙취로 속이 더부룩할 때도 엽게 끓인 된장국이나 청국장 등 콩을 발효시켜 만든 장을 조금 먹게 하면 속이 안정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홍영재 박사님께서는 산부인과 의사십니다.
어쨌든 오랜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찾게 된 청국장은 희소식이었다. 암 발병 후 급속하게 체중이 줄어들어 이대로 가다간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는 체력이 유지될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청국장을 계기로 조금씩 음식의 섭취가 가능해진 것이다. 처음에는 청국장을 몇 숟가락 떠먹은 후에 다시 청국장에 밥을 조금 비벼 몇 술을 뜨는 게 고작이었다. 그러던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청국장 외에 다른 반찬도 한두 가지씩 집어먹을 수 있게 되었다. 일주일 동안 청국장을 물리치지 않고 꾸준히 먹는 모습에 고마워하며 아내는 청국장 담그는 법을 이모님들에게 배워 직접 담그기 시작했다. 아내의 수고와 기연 덕분인지 청국장은 내 입맛을 돋우며 암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체력을 보강해주는 효자 음식이 되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암 투병 내내 그리고 지금까지 꾸준히 청국장을 먹고 있다는 사실에 의구심을 표현하기도 한다. 청국장의 특이한 냄새에 암 환자인 내가 구토를 일으키기는커녕 매일같이 먹었다는 게 신기한 모양이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게 또 안 만드신 분들이 계시겠죠. 당연히 음식이니까요. 기호식품이기도 하고요. 그런 이들을 위해 암 투병 기간 동안 내가 청국장을 어떻게 섭취했는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일단 가장 좋은 청국장을 선택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장 좋은 청국장을 선택하셔야 된다는데요. 두말할 나위 없이 시장에서 국산 콩을 구입해 집에서 직접 담근 청국장이 가장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인데 이걸 못 하시는 분들은 좀 좋은 콩을 사드시면 되겠죠. 특히 아까 처음에도 보여드렸지만 우리 박사님께서 직접 운영하는 거기에도 청국장을 팔더라고요. 보니까. 네. 내 경우엔 아내가 이 일을 맡아 했다.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엔 전통적인 방법으로 청국장을 담그는 장맛 좋은 집을 수소문해 택배 등의 방법으로 조달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집들은 인터넷 등을 이용하면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준비된 청국장은 오래 두고 먹는 음식이 절대 아니다. 다른 장에 비해 만드는 기간도 짧지만 보관 기간도 짧은 것이 청국장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보통 냉장 보관하면 한 달, 냉동 보관하면 약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청국장을 먹을 수 있는데 암 환자가 먹는 청국장의 경우엔 조금씩 담가가지고 보름 이상을 넘기지 않고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암 환자가 드시는 것은요, 조금씩 담그셔가지고 보름 이상을 넘기지 않게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내 아내는 일주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만큼만 만들어 냉장 보관하고 만든 지 열흘이 지난 청국장은 내게 주지 않았다. 본인들이 드셨겠죠. 다른 분들이. 내가 청국장을 먹는 방법은 끓여 먹는 것이다. 요즘 끓여 먹는 청국장 대신에 생청국장, 가루청국장 등이 많이 시판되기도 한 것 같다. 그러나 암 환자가 생청국장을 먹기는 힘들다. 일반인이라면 비록 맛은 없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생청국장을 두 눈 질끈 감고 넘길 수 있겠지만 산해진미도 넘기기 힘든 암 환자에게 무리하게 건강만을 목적으로 생청국장을 먹게 한다면 그 즉시 식도를 타고 넘어오는 청국장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토하신다는 얘기죠. 가루청국장 역시 마찬가지다. 가루청국장을 숟가락으로 떠서 그대로 넘기는 것은 물론이고 우유나 요구르트에 섞어 먹는 것도 암 환자에 비해는 맞지 않다. 생청국장이나 가루청국장에는 콩 특유의 비린내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린내는 끓여 먹을 때와 달리 속을 안정시켜주지 못한다. 따라서 암 환자가 청국장을 섭취할 때는 끓여 먹는 것을 권장한다. 대신 청국장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의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이 끓기 시작하고 청국장에 들어가는 각종 채소가 익은 후에 마지막에 청국장을 넣는 게 좋다. 더불어 내 경우엔 청국장 속에 그대로 살아있는 콩 알갱이가 식도에 자극을 주지 않도록 청국장을 찌개 넣기 직전에 아내가 수저로 콩 알갱이를 체에 눌러서 짓익인 후에 끓였다고 합니다. 정성이셨네요. 그죠? 이런 정성들이 다 합해져서 암을 극복하셨겠죠. 당연히. 준비된 청국장을 먹을 때에는 우선 청국장 국물을 천천히 한두 숟가락 떠먹어 자신에게 잘 맞는지 본다. 혹시나 구토가 밀려오면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다.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다시 국물 한두 숟가락을 마셔서 속을 진정시킨다. 이때 청국장의 구수함을 느낄 수 있다면 밥을 곁들여 조금씩 드셔보신다. 이러한 섭취가 조금씩 익숙해지면 입맛이 돌고 점차 다른 반찬을 먹는 일도 가능해질 것이다. 나는 암 투병 기간에는 매일 하루 3끼 청국장 국물로 속을 안정시킨 후에 식사를 했다. 특히 항암제 투여 후 구토 증상이 심한 며칠 동안은 넘어가지 않는 음식을 억지로 먹기보다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짜지 않고 묽게 끓인 청국장 한 그릇씩을 섭취했다. 자, 다음 챕터 보시겠습니다. 청국장의 면역력 강화 및 항암 물질이 무엇인지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냥 뭐 단순히 좋은 게 아니고요. 이 DNA, 고분자 핵산을 DNA라고 한다. 모든 세포는 핵을 가지고 있다. 이 핵에는 강한 산성의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를 핵산이라고 한다. 이러한 DNA, 즉 핵산에 문제가 생기거나 손상이 생기면 인체는 필연적으로 장애가 생긴다. 면역력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서 암을 비롯한 질병의 유발, 신체 기능 저하 등이 발생하는데, 따라서 DNA의 손상과 생성 저하를 막는 것이 암과 질병을 예방하는 길이 된다. 그러나 우리 인체의 DNA 합성 능력은 그리 뛰어나지 못하다. 더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포 분열은 점차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인체의 DNA는 갈수록 줄어든다. 그나마 몸속에 가지고 있던 DNA마저 손상된다. 모자란 DNA는 음식을 통해 보강해 주어야 하는데 청국장은 이를 가능하게 한다. 청국장을 통한 DNA의 섭취는 면역력 증강을 비롯해서 신체의 모든 기능을 강화해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한다. 자, 다음 거 트립신 억제제 한번 보겠습니다. 암세포가 증식하기 위해서는 트립신이라는 물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체 내에 트립신을 제거하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다. 청국장에 함유된 트립신 억제제는 우리 몸에서 트립신이 합성되는 것을 막아서 암세포 증식을 억제한다. 더불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당뇨병에도 효과가 있다. 자, 사포닌 너무 유명하죠? 사포닌은 인삼과 홍삼에 함유된 성분으로 널리 연구되고 있는 물질이다. 또 배에도 있습니다. 청국장에도 이러한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는데 사포닌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항암 물질 때문입니다. 사포닌은 암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암 치료에도 효능을 발휘한다고 하네요.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암이 발생하는 인자들을 감소시키기 때문인데요. 또한 과다하게 축적된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을 배설하는 역할을 하여 비만을 방지하고 변비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파이틱산 성분입니다. 암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는 여러 경로로 만들어진다. 그중 하나가 체내에 필요 없는 과잉철분으로 인한 활성산소의 생성이다. 과잉철분으로 인해서 활성산소도 생성이 되네요. 청국장에 포함된 파이틱산은 인체에 필요 없는 철분을 제거함으로써 활성산소의 생성과 이로 인한 세포의 손상을 막는 항산화제이자 항암 물질이다. 파이틱산 굉장히 좋은 물질이네요. 셀레늄, 이건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희귀 원소의 물기질로 우리 몸에는 매우 아주 미량만 존재한다. 그러나 그 효과는 대단하여서 지금까지 밝혀진 셀레늄의 효과는 암 예방, 노화 방지, 면역 기능의 활성화, 에이즈 환자의 사망률과 간염 발생률 저하, 심근경색 등의 동맥 질환의 예방 및 치료 효과 등 무척 광범위하다. 이 셀레늄이 이렇게 좋은 거였군요. 이외에도 중금속 중독과 방사능 오염, 중이염에도 효과가 있으며 관절염과 갱년기 장애의 완화 역할도 한다. 특히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암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암 환자의 사망률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정말 좋네요. 셀레늄입니다. 셀레늄. 한 연구에 따르면 암 환자에게 셀레늄을 하루 100g씩 일정 기간 투여한 결과 사망률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단 셀레늄은 필요 이상 복용하면 중독 등의 부작용이 있고 몸 밖으로 쉽게 배출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의 하루 권장량 50에서 200 마이크로그램에 비해 한국인의 섭취량은 이에 못 미치므로 과잉 섭취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도 세계보건기구 아무리 저기 하더라도 50에서 200 마이크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혹시 셀레늄 보충제를 드실 분들은 요거 꼭 준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 박사님께서 이렇게 주의사항도 주셨으니까요. 오히려 섭취량이 모자란 한국인들은 신경 써서 섭취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 청국장에는 이러한 셀레늄이 100g당 약 9 마이크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셀레늄이 부족하면 노화가 촉진되고 발암세포의 생성이 늘어나며 고혈압, 심장병, 심근경색, 근육약화, 간세포의 기능 저하 등이 발생하므로 청국장을 통해서 셀레늄의 섭취를 늘릴 필요가 있다. 우리가 셀레늄을
보조제 말고 청국장을 많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청국장 100g당 9마이크로그램이니까요. 세계보건기구가 요 정도 50에서 200마이크로그램이라 그랬으니까 청국장을 뭐 100g이 아니고 그죠? 청국장을 많이 먹어도 괜찮겠습니다. 그죠? 자, 이제 청국장 끓이기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끓이면은 청국장에 있는 모든 뭐 좋은 영양소가 파괴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청국장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끓여 먹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끓여 먹으면 영양소가 파괴되어 청국장의 효능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끓여 먹는 청국장의 영양소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청국장을 가장 맛있게 끓이는 방법은 먹기 5분 전에 청국장을 넣는 것이다. 된장국이나 찌개를 끓이듯 처음부터 청국장을 넣어서는 안 된다. 이게 핵심이죠. 5분 전에 넣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청국장의 영양소실은 거의 없으면서도 맛있는 청국장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 또한 청국장을 끓여 먹으면 뭐가 좋죠? 각종 채소와 두부 등을 넣어서 함께 섭취할 수 있으므로 더 좋은 거죠. 각종 채소에 파이토케미칼, 뭐 두부 좋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오늘의 결론 및 핵심 요약입니다. 청국장, 난 이렇게 먹었다. 보통 냉장 보관하면 한 달, 냉동 보관하면 약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청국장을 먹을 수 있는데 특히 암 환자, 보통 분들이라면 이렇게 하시고 암을 예방하시거나 혹은 지금 다른 질병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특히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청국장에 조금씩 좀 담가가지고 보름 이상을 넘기지 않고 먹는 게 좋다고 추천하셨습니다. 암 환자가 청국장을 섭취할 때는 끓여 먹는 것을 권장했는데요. 대신 청국장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들의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물이 끓기 시작하고 청국장에 들어가는 각종 채소가 다 익은 후 마지막 아까 그랬죠 5분 전에 청국장을 넣는 것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항암제 투여 후 구토 증상이 심한 며칠 동안은 넘어가지 않는 음식을 억지로 먹기보다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천천히 시간을 들여가지고 짜지 않게 좀 묽게 끓인 청국장 한 그릇씩을 섭취하셨다고 합니다. 청국장의 면역력 강화 및 항암 물질인데 DNA 보겠습니다. DNA는 고분자 핵산을 DNA라고 했죠. 이 우리가 모자란 DNA는 음식을 통해서 보강해 줘야 하는데 청국장은 이를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청국장을 통한 DNA 섭취는 면역력 증강을 비롯한 신체의 모든 기능을 강화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립신 억제제, 암세포가 증식하기 위해서는 트립신이라는 물질이 필요한데 우리 몸에서 트립신이 합성되는 것을 막아서 암세포 증식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당뇨병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청국장에 정말 좋은 효능이 많네요. 사포닌은 암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암 치료에도 효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많은 연구 결과가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파이틱산, 과잉 철분으로 인한 활성산소의 생성인데 요걸 갖다가 억제해 준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죠. 그래서 항산화제이고 항암 물질입니다. 셀레늄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그죠? 암 예방, 또 노화 방지, 면역 기능의 활성화, 에이즈 환자의 사망률과 간염 발생률 저하, 심근경색 등의 동맥 질환 예방 및 치료 효과, 무척 이 효과는 광범위합니다. 이외에도 중금속 중독과 방사능 오염, 중이염에도 효과가 있는데요. 관절염과 갱년기 장애의 완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대단히 좋은 성분이네요. 특히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암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암 환자의 사망률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좋죠. 한 연구에 따르면 암 환자에게 셀레늄을 하루 100g씩 일정 기간 투여한 결과 사망률이 절반으로 줄어든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단 셀레늄은 필요 이상 복용하면 중독 등의 부작용이 있고 몸 밖으로 쉽게 배출되지 않으므로 권장 복용 용량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셀레늄이 부족하면 노화가 촉진되고 발암세포의 생성이 늘며 고혈압, 심장병, 심근경색, 근육약화, 간세포의 기능 저하 등이 발생하므로 청국장을 통해서 셀레늄의 섭취를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청국장 끓이기 마지막으로 확인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끓여 먹으면 영양소가 파괴되어서 청국장의 효능이 상실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끓여 먹는 청국장의 영양소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하면요? 청국장을 가장 맛있게 끓이는 방법은 다 때려 넣고 먹기 5분 전에 청국장을 넣는 것이다. 이상으로 오늘 책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거나 좋아지지 않습니다. 건강 스케치와 함께 좋은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